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을 이어나가고 있죠. 오늘은 페이지 66페이지예요. 제목은요. 당신은 언제나 원치 않는 것을 얻는다. 오늘의 제목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당신은 언제나 원치 않는 것을 얻는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얻어나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성취라고도 할 수 있고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도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을 하고 또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나날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얻는 것, 잃는 것도 있겠지만 얻는 것에서 우리는 만족을 많이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손실,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얻어나가는 경험을 가진 경우도 있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또 눈도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게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때 조금씩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의 방면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물건이나 이런 사물, 이런 방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소유의 방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도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내 안에서 자꾸 올라오고 원치 않는 모습이 표현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원치 않는 사람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고 이 꼬인다 그러죠. 이 전반적으로 원치 않는 것이 나에게 쌓여갈 때 그 삶은 자꾸 꼬여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이 꼬인다. 내 자신이 꼬인다. 인간관계가 꼬인다. 원치 않는 거죠. 우리 이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풀려나가는 걸 원하죠. 일도 잘 풀려서 원치 않는 일을 했지만 그것이 재밌어지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일,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길 원하죠. 그것을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어려움 없이 갖기를 원하죠. 어릴 때 저는 그 장난감에 대한 그 욕구가 좀 많았는데 장난감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뭐 가정 환경이 아주 풍족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원하는 장난감을 다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구점 같은 데를 지나가게 되면은 잘 삐지게 되는 거죠. 이제 화도 내고 왜 나는 저걸 못 갖게 될까 이런 거.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부족함 없이 가졌던 사람들은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근데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원치 않는 것이 자꾸 다가오고 있던 것마저 없어지고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은 어른이 돼서도 그것이 큰 상처로 남아서 세상을 대하는 관점이나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나 왜곡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대상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 정말 원하는 욕구가 아니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인간관계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를 처리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일을 통해서 어쨌든 돈이라는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이놈의 돈 때문에 남아있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이라는 가치가 상쇄를 시키는 거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돈이고 뭐고 이제 다 때려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만화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말단 사원인데 사장이 와서 막 호통을 치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딱 넣더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를 사버릴까?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거든요. 로또 당첨된 그 복권을 품고 다니는데 손을 딱 집어넣으면서 속으로 이 회사 확 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아있게 되는 이유가 이런 돈 때문이다.
그래서 원치 않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상쇄되는 관계가 있어요. 조직 생활에서는. 그러나 이제 조직을 벗어나서 자연인으로서 살아갈 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기를 원치 않죠, 우리는 주변에 지인 관계,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친척 관계, 이런 관계들이 원만하길 바라죠. 그런데 어떤 관계는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고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낀다. 이것처럼 또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것을 얻는 것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를 최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펜듈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펜듈럼은 거대한 망을 쳐놓고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먹기 위해서 달려든다고 했어요. 우리를 꼭두각시 줄로 엮고 아니면 이렇게 미끼를 물어서 낚싯줄로 엮듯이 우리를 포획해 갑니다. 우리는 펜듈럼의 장단에 맞춰서 놀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서 에너지가 빨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펜듈럼과 우리의 관계죠. 그런데 펜듈럼은 이러한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펜듈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에너지를 일으키죠. 펜듈럼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든 또는 그와 반대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든 어쨌든 우리의 격렬한 감정과 태도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분출시켜서 펜듈럼으로 하여금 수확해 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펜듈럼의 원리인데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펜듈럼의 특별히 이제 반대자들을 어떻게 포획하느냐 이거예요. 지지자들이야 뭐 자발적으로 펜듈럼을 편들고 팬덤이 형성이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갖다 바치겠지만 반대자들의 에너지는 어떻게 빨아먹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이 나온 것처럼 당신은 언제나 원치 않는 것을 얻는다. 이것을 이제 펜듈럼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뜻하지 않은 일을 자꾸 겪게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원치 않는 일을 자꾸 겪게 되는 것일까? 그 원리는요, 이 거울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이 트랜서핑에 있죠. 뒷부분에 나올 텐데요.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지만 오늘은 펜듈럼의 원리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언제나 원치 않는 것을 얻고 살아가게 될까? 왜 뜻하지 않는 환경, 뜻하지 않는 삶, 내가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 그것을 펜듈럼의 에너지 원리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요, 펜듈럼이요, 에너지를 수확해 간다고 그러잖아요. 에너지를 수확해 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냐면요. 우리가 펜듈럼에 적극적인 반대를 하다가 지지할 뿐 아니라 반대를 하다가 우리는 에너지를 빨아먹히는 것 이상으로 낭패를 보는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이렇게 몸에 육안으로 보이는 육체가 있고 물질적인 신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마음, 심리, 마음 세계가 있죠. 정신 세계가 있죠. 뿐만 아니라 아스트랄체, 멘탈체 등등과 같은 여러 겹으로 형성이 된 에너지 장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이러한 에너지 장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손상이 되고 파괴가 돼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인간관계나 일이나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손상이 파괴적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파괴적인 펜듈럼에 엮이게 되면은 그것을 격렬히 반대하다가 오히려 이런 일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지금 주제인데요. 분량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을 잘 이해하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펜듈럼은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를 파괴하는가? 단지 에너지를 빨아먹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원치 않는 환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트랜서핑에서 우리의 현실이란 다양한 현실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왜 평행우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무한수의 가능성의 공간. 우리는 동시성을 가지고 동시에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나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섹터를
이동시키는데 이 이동시키는 것이 펜듈럼에 의해서 파괴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파괴적인 가능태 현실로 이동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나가는 것이 자꾸 꼬이는데 그것이 갈수록 악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갈수록 악화돼서 점점 추락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유도전이라고도 하죠. 소용돌이 치는데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개수대에 물이 있는데 그 마개를 열면은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가잖아요. 유도전이에요. 강력한 파괴적인 펜듈럼이 더욱더 강해지면 그것을 유도전이로 나타나는데 이 유도전이에 빨려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악재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악재가 터지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삼재인가 하고 전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오셔야 될 문제지 그것을 또 인생을 다른 데 저당 잡히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를 파괴하는데요. 어떻게 파괴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펜듈럼이 우리를 낚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인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직접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일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일상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일의 관계가 되면은 이 사람은 일을 가지고 괴롭히겠죠. 일상의 관계가 되면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괴롭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용당하는 거죠. 펜듈럼에게.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사건을 부딪히게 해서 펜듈럼이 에너지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직접 오기보다는 정보를 주입시켜요. 정보를. 이 정보는 당연히 펜듈럼이 사람의 에너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주는 정보죠. 여기에는 거짓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사실도 있을 수 있고 섞여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정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을 증폭시키고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분노를 야기하는 주로 이러한 정보를 주입시킵니다. 우린 정보는 어디로 들어오죠?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는 입을 통해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눈과 귀예요. 듣고 보는 것. 밖에서 뭔가가 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뇌에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하죠. 귀로 정보가 들어오죠. 그리고 뭔가 우리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이 일으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세계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주입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에요. 보고 듣는 것들이 뭘 통해서 오죠? 온갖 미디어 매체와 사람들의 소문과 말과 의견과 이런 것들 통해서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부에 있는 자극은 우리를 낚아가기 위한 펜듈럼의 정보, 포획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와요. 우리 뇌가 이것을 다 처리 못합니다. 의식적인 뇌가 다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무의식, 잠재의식 안에서 이것을 처리하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듈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건드리지 않아도 무의식에 침투되기만 해도 우리를 얼마든지 포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듣는 것은 곧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뇌에 들어와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생각이 일으켜지면 감정이 또한 일으켜집니다. 감정이 일으켜지면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고 좌우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순간 그에 따른 반응, 결과가 또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피드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같은 방식을 반복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패턴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 패턴, 생각 패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죠. 그러한 패턴 안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노예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뭘 주의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듣고 의식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눈 뜨고 지나가면서 들어오는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광고들이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 메시지를 집어넣기만 해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광고 효과가 있고 선전 선동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면으로 비워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마음에 좋은 음식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펜듈럼은 외부로부터 우리의 내부로 접근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물음표를 일으킵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여기서의 물음표는요, 적극적인 물음표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물음표는 우리가 흔히 사고한다, 뭐 회의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철학적인 용어로. 이런 것은 나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의심과 막연한 생각,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해요. 근데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비판적 사고 없이 외부의 자극에 노출될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심지어는 물음표도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바로 느낌표로 가죠. 그랬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야야, 얘가 이랬대. 야야야, 저 사람이 저랬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같이 흥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사고에 너무 쉽게 동조가 되는 거예요. 동조가 된다, 동조가 된다, 동조가 된다. 그게 뭐예요? 에너지가 동조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동조되는 거예요. 공명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쉽게 동조된다, 쉽게 공명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쉽게 펜듈럼과 동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의 말에 혹하는 것, 이런 우리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역시도 쉽게 펜듈럼의 우리 유혹에 끌려갈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면이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감정과 생각을 일으키는 펜듈럼의 공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외부의 정보를 통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심지어는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죠. 여러분, 건강을 위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건강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건강 염려증에 걸리셔는 안 돼요. 근데 건강 염려증 걸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온갖 정보를 그냥 의사의 의사 약사 진짜. 예. 약국 가면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스스로 처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아는데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거는 건강 염려증은 다른 말로 이거는 건강 펜듈럼이에요. 건강 펜듈럼. 여러분 여기에 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주입받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무의식에 침투해서 또한 우리를 포획한다. 그런데요, 포획의 조건이 있죠. 우리 안에 감정이 일어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펜듈럼에 대한 오해를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정은 나쁜 감정은 없어요. 나쁜 감정은 없어요. 그 감정이 나를 통과하면서 나쁘게 이용되는 감정이 있을 뿐이에요. 분노라는 감정을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또 필요할 때 충분한 애도를 해야 되죠. 슬퍼해야 됩니다. 우울할 땐 우울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분노를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분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빼앗기고 산다고요. 필요한 감정이에요. 두려움이란 감정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란 감정은 필요한 감정이고요. 나쁜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나쁜 감정으로서 사용되죠. 이 두려움이. 왜 그래요? 우리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감정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감정은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쁘게 작용할 뿐이에요. 그럼 왜 나쁘게 작용할까요? 감정에 휩싸이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온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사인이에요. 신호등이라고요. 멈춰야 될 때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신호가 있다는 게 우리를 살려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멈춰요. 살았어요. 그럼 이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무시하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쁘게 작용하는 게 있죠? 뭐예요? 파란불이 됐어요. 근데 못 가요. 왜? 이 빨간불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마음속에 빨간불이. 이게 뭡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두려움은 나를 보호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이 휩싸이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사념체고 이게 더 나아가서 펜듈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감정이 나를 갖고 노는 거죠, 이제. 처음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두려움이 방사되기 시작하면서 감정에 휩싸이고 이 감정이 나를 붙잡아서 나는 이 감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나는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뚫고 나가질 못해요. 이런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울도 마찬가지죠. 우울한 건 괜찮아요, 우리가. 우울할 수 있어요.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방사되면서 우울이라는 하나의 산염체가 형성되고 우울로 인해 산염체가 형성됐는데 이제 그게 나를 가로막는 거죠. 우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온통 우울을 통과해서 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맑은 날도 나는 우울해요. 코로나가 있어도 우울하고 없어도 우울합니다. 성탄절이 돼도 우울하고 성탄절이 안 돼도 우울하고 네, 끊임없이 우울합니다. 축제가 있어도 우울하고 축제가 없어도 우울하고 시끄러워도 우울하고 조용해도 우울하고 예,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분노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분노는 적절하게 그 필요한 만큼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봐도 통쾌하고 본인에게 건강에도 좋아요. 그거는. 예. 그리고 그것은 좋은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정화하고 자기를 지키는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런데 분노가 지나치게 방사돼서 휩싸여 있어요. 그럼 온통 세상을 분노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이걸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이거를 만들어내는 순간 사실 이게 이제 펜듈럼에 걸려든 거고요. 이게 바로 파괴적인 펜듈럼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의 가능태 현실이 이동되는 거고요. 이 섹터가 이동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원치 않는 것을 얻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왜 언제나 원치 않는 것을 얻을까요? 그것은 펜듈럼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외부 정보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반응이 파괴적인 펜듈럼에 먹혀 들어가는 시발점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무조건 참으란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억누르란 뜻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을 무시하고 나쁘게만 여기란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고 그것이 전부지 그 감정에 휩싸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왜 휩싸일까요? 이 감정을 누르려고 하면 누르려고 할수록 휩싸이고요. 이 감정에 편승하면 편승한 대로 휩싸입니다. 결국은 이 감정에 대한 태도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눌러도 터지고 편승해도 터진다. 우리는 그 반응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때 이러한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요동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고 깊은 감정에 빠져들게 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걸 얘기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그것을 그날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잘 때도 잠이 안 오고 눈 뜨면 바로 그 생각이 나고 일주일 전께 또 생각나고 그게 계속 파일이 쌓여서 계속 그게 나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다른 일이 또 이제 안 될 정도로 그 감정에 휩싸이고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만들어낸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벗겨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휩싸인 감정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가능태 현실을 더 악화된 현실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유도전이라고 하는 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참사, 재난, 재해, 사고 이런 거 있죠. 범죄 없는 세상이 없어요, 여러분. 범죄는 인간이 있다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요. 그러면 온 세상이 범죄 도시 같아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고 다 사이코패스 같고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내 마음에 벽을 쌓고 또 어떤 산염체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면 온통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 주파수가 집중되고 명쾌해집니다. 그 주파수가. 그러면 그 주파수대로 이동되는 거예요. 현실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정보를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 반응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반응이.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취하는 정도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런 데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걷잡을 수 없이 동조된 그 주파수에 걸맞는 현실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만의 세계층을 갖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살아요. 동일한 세상 안에 살지만 나라가 기울어도 거기서
볕을 보고 살아나는 사람은 왜일까요? 자기만의 세계는 햇빛으로 온화했거든요. 그러면 쥐구멍에도 볕들 있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벗어날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따뜻하고 편안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환경에 있어도 나만의 세계가 파괴적이고 나만의 세계가 어둡고 우울하다면 그 사람은 그 세상 안에서도 자신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한국 상황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백신이 지금 나와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 연말부터는 이제 회복세로 세계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년은 더 가야 됩니다. 1년은 더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가. 근데 이것을 1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한국 같은 상황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재수 있으면 안 걸리고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인 그 원칙, 방역 수칙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방역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세계의 층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 같고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신을 그 세계와 동조시키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현실의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 한들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으로 나간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끌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한 사람들은 잿빛의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사람한테는 볕이 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러한 마인드를 지니시란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그 심리 방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날도 춥고 또 코로나 상황도 안 좋고 연말이고 누구를 만나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텐데 조용히 세상이 움츠려들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움츠리잖아요. 그래서 도약을 위해서 움츠려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는 도약을 위해서 움츠려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차분하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 내부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마음에 심력을 기르고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목표를 선명하게 다져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올 때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 실력을 쌓는 시기예요. 조용히 실력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고 소모하지 마시고요. 실력을 쌓으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도약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한 외부 이도가 흘러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듈럼이 지금 가공할 펜듈럼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각 국가별로 또 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도시별로 강도가 다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현실에 따라서 또 강도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강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앙의 참사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인 정보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휩싸이지만 않으면 돼요. 필요한 감정 내쏟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참는 거나 편승하는 거나 똑같아요. 적절히 있는 그대로 반응하고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 비껴나갈 거예요. 왜 태풍이 와도 태풍이 경로가 있잖아요. 경로가. 기가 막히게 그 경로를 비껴나가는 도시가 있다고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도전이 펜듈럼 이러한 에너지가 쓸고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휩싸이지 않고 그 상황이 비껴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응에 주의하시려면 펜듈럼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이미 펜듈럼에 낚였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돼요. 낚였던 것을 기억하시면 내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춤 모드로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모든 것을 관찰자, 참여 관찰자라고 그랬죠. 참여 관찰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십시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매 순간 매일매일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을 하시고 중심을 잡으셔서 이 큰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파괴되고, 그 파괴된 에너지는 여러분들을 더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악화된 현실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관리를 잘 하는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책을 조금 읽고 마무리할까요?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천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원치 않는 것을 얻는다. 66페이지예요. 에너지를 뺏기는 것은 문제의 반쪽일 뿐이다. 펜듈럼이 매우 파괴적일 때는 지지자의 행복과 미래의 운명도 모두 손상을 입을 것이다. 펜듈럼은 매우 파괴적인 게 있고 덜 파괴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펜듈럼은 매우 파괴적인 펜듈럼을 얘기합니다. 그런 펜듈럼이 올 때 여러분들 심지어 운명에도 손상을 입는다.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안 좋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흐름은 여러분 매우 파괴적으로 펜듈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에너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잘 구축을 해 놓으시면 아무리 펜듈럼의 바람이 강하게 휘몰아쳐도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비껴나가게 될 겁니다. 67페이지입니다. 펜듈럼이 그 에너지를 모두 수확하지는 않는다. 그중 일부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로 간다. 그 사람의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만 널려있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로 옮겨가게 된다. 사람의 사념 에너지가 특정 주파수에 고정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했죠? 감정에 그래서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방출한 감정을 펜듈럼이 가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많이 만든 감정을 다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반쪽만 가져갑니다. 그럼 뭐예요? 나머지 반은 어디로 가요? 이게 바로 거울의 법칙에 적용되는 거예요. 계속 이 에너지가 방사되면 가능태 공간은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을 해준다고 그랬죠. 이 에너지와 동조되는 똑같은 주파수의 현실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끈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감정에 휘말리고 과몰입해서 휩쓸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현실이 팔자가 바뀌는 거 말하자면은 여러분 심지어 얼굴도 바뀌어요. 여러분 성격도 바뀌고 그 반대는 뭡니까?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휩싸이지 마십시오. 68페이지입니다. 뭔가를 피하려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갖게 될 위험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원하지 않는 것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사실은 바로 그것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만들려고 가진 애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이것이 바로 펜듈럼의 반대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펜듈럼의 반대자가 바로 이러한 파괴적인 펜듈럼에 이끌려서 에너지를 빼앗길 뿐 아니라 현실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티 그러잖아요. 안티. 뭔가 반대하면은 이제 안티 아닙니까? 여러분 안티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 댓글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선풀 굳이 달 필요도 없지만 악플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악플의 종류가 있죠. 악플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다 악플이 아니라 도끼를 품어내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든 말이든 그 에너지가 담겨 있잖아요. 남들 다 하니까 부안해동 하면서 쓰는 악플보다 더 독한 게 자기 안에 있는 도끼를 품어내는 악플.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펜듈럼으로 가고 더 많이 에너지를 뿜어낼수록 이제 자신의 인생 트랙을
예, 거기에 동조되는 상황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네가 꼴 보기 싫다, 너 저리 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인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계속 꼬이시는 분들은 이걸 조금 잘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물론 이걸 적용하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휩싸이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예,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이거는 단계별로 절차적으로 풀어나가시는 방법을 케이스별로 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중간입니다. 두려워하거나 혐오하거나 경멸하는 것과 같은 당신이 정말 꺼리는 것들은 당신을 어디에나 따라다닐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들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그 가족 간의 부모와의 관계가 이 심리적인 현실을 좌우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른이 돼서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심지어 자녀를 낳았는데도 내가 이제 부모가 됐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의 상이 의식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거기에 규정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나는 정말 싫어 그러면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그 절대라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그 현실로 동조시켜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똑같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부모가 출현하죠. 자식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화가 도를 넘었어요. 도를 넘은 화가 나오는데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던 그 부모의 모습이 출현을 하는 거죠.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또 놀라잖아요.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끊어내시려면 정말 싫어하면은 끊어낸 게 아니에요. 정말 싫어한다? 그거는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면요. 관심을 끊으시고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시고 그거에 관심을 더 주십시오. 그게 방법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무관심하면 죽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사라져요. 그런데 절대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로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싫어하면요. 그냥 에너지를 먹이를 주지 마셔야지 정말로 싫다 하면요. 희한하게 그 사람이 계속 쫓아다녀요. 이사가도 계속 그런 사람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싫어서 도망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한 게 그 얘기예요, 제가. 싫어서 도망가잖아요? 계속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몸만 바꿔서 나타나요, 몸만. 내가 싫어서 옮겼는데. 세계를 떠돌아 다녀도 그런 일이 생겨요.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중에도 한국 싫어서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희한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만나요, 한국인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내려면은 먹이를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나만의 우주, 나만의 세계를 잘 갖고 나가는 데만 신경을 쓰면 돼요.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은 시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무서운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 단락 읽고 마칠게요. 삶에서 원치 않는 일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사념 에너지를 사로잡고 있는 펜듈럼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 이 휩싸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펜듈럼이 찝쩍거리도록 놔두지 말고 그 게임에 빠지지도 말라.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에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반응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반응하면. 움찔, 발끈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지 마세요. 그 이상으로. 계속 읽어볼게요. 파괴적인 펜듈럼의 소나기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펜듈럼을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멈추게 만드는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펜듈럼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펜듈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펜듈럼은 트랜서핑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엇보다 이것은 머리로 알고는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펜듈럼 찾기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